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또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추 장관이 지난주 윤 총장의 발언을 강하게 반박한 겁니다. 우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발언에 대해선 상급자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라고 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을 놓고선 추 장관은 확인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먼저 최수연 기자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지난 22일 같은 자리에서 내놨던 발언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합니다. 상급자에도 또는 맞습니다. 사급.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위법이라고 확신한다면 총장직을 내려놔야지 왜 수용했느냐고도 따졌습니다. 위법을 알고도 따랐다면 윤 총장도 잘못이란 지적입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선을 넘었다고도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 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신임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입장이 달랐습니다. 지난 총선 이후에도 적절한 그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비선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그를 전달하시는 성품은 아니십니다. 확인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윤 총장이 정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저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을 지켜주는 야당 측과 추 장관의 공방은 법무부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인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무리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내보내려고 했지만은 성급한 결론 내시지 말고요. 추미애 장관 사퇴에 찬성한다 51%. 50% 이상의 국민들이 추 장관에게 마음이 좀 떠났다고 보여지는데 야당의 주장이 좀 근거가 없어 보이십니까? 제 아들과 저에 대해서 한 31만 건 보도를 했어요. 의원님도 장관 한번 해보십시오. JTBC 최수연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때에 옵티머스 사건이 무혐의가 된 이유가 뭔지 윤 총장이 관련이 있는지 조사해 보겠다는 겁니다. 추 장관은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 윤 총장을 라임 사건 등의 수사에서 배제한 것도 적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총장이었습니다. 사건 자체가 부장전결 사건입니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진 않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은 부장전결이 아닌 그보다 직급이 더 높은 차장전결 사건이라며 검찰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했던 검사, 변호사가 끈끈한 관계가 있지 않았었나.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고. 그러자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언급했습니다. 로비에 의해서 이 사건이 무마됐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기 때문에 감찰을 통해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이고 계좌 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며 감찰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검찰이 매장시킬 뻔한 것을 살려낸 것은 일반 시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총장이 이 자리에서 남부에서라도 처리가 됐으니 무슨 문제냐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한 것이다. 윤 총장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도 적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4월 동안 그 감찰을 제가 보고받았고 장관으로서의 적법한 그 지휘권 발동입니다. 이거는 일부 사실이기 때문에 감찰 결과 다 입증이 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추 장관이 과거에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면서 위치가 바뀌니 검찰을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96년에는 검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하는 법안에도 공동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소신이 달라진다든지. 추 장관의 국감 발언에 대해 대검찰청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검사 술 접대 의혹도 오늘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추 장관은 접대를 받은 검사가 라임 사건의 수사팀장으로 투입된 건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의혹의 술자리에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더 있었다는 보도 내용도 감찰 결과와 거의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까지 말하진 않았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김봉현 전 회장이 제기한 검사 술 접대 의혹을 감찰한 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김봉현의 그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바로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서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이 되고 이미 수사 의뢰가 돼 있고 수사 중이어서 결과가 날 겁니다. 지난해 7월 술 접대로 의심되는 자리에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합석해 서로 명함을 교환했다는 보도 내용도 감찰 결과와 거의 비슷하다 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까지 7명의 자리와 함께 했다고 그러는데 JTBC 보도가 사실입니까? 뭐 감찰 결과와 언론 보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팩트라는 거죠? 네. 추 장관은 구체적인 감찰 내용이나 근거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야당에선 김 전 회장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감찰한 결과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의혹. 이 중에 일부 사실로 확인이 됐다고 했는데 지휘권 발동 당시에 이 의혹 중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이 무엇입니까? 의혹에 불과하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걸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감찰을 통해 추가로 확인한 내용이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공무원과 검사에 대한 향응 제공에 대해서 진술이 있었다라는 보도도 있었죠. 그러니까 김봉현 진술뿐만 아니라 제3자의 또 다른 진술도 있었고요. 또 술집 종업원 진술도 있었고 이렇게 확인돼 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시죠. 이 같은 추 장관의 답변에 대해 법무부는 김 전 회장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진술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점은 확인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검사 술 접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죠. JTBC 취재 결과 검찰이 술 접대 날짜를 2개 정도로 압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업소 종업원의 휴대전화가 단서가 됐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의 검사 향응 수수 수사전담팀은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하는 검사 술 접대 날짜를 2여 개로 추렸습니다. 근거는 업소 종업원의 휴대전화였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4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한 로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의 한 업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때 종업원 1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갔고 전화 속 기록들을 보존해 저장한 뒤 돌려줬습니다. 수사팀은 어제 김 전 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휴대전화의 포렌식 결과 일부를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이 술값을 많이 낸 날들을 보여주며 그날 술 접대를 한 게 맞는지 물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2019년 7월 중 술 접대 의심 날짜를 2어 날로 압축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속도는 더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접대 대상으로 의심되는 검사 3명이 당시에 어디에 있었는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김 전 회장이 접대 당일 함께 있었다고 지목한 A 변호사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수사팀은 이미 A 변호사 사무실의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입니다. A 변호사는 검사가 아닌 검찰 출신 변호사들과 함께한 술자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지목한 검사 3명은 술 접대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